네, 피부생리학 9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피부의 색깔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로 멜라닌의 합성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멜라닌 합성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바로 이제 색소 침착의 어떤 이제 현상. 여기 이제 어떤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리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색소 침착의 병리적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그 색소가, 멜라닌 색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과색소 침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기저세포, 예, 여기에서 색소 침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이에요. 즉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 거기서 이제 지게 되는데요. 멜라닌 색소가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색소 침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즉 멜라닌 색소가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선 노출에 의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의 요소인 자외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랬을 때 과색소 침착이 이제 주근깨라든가 기미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태양광선 노출에 의한 과색소 침착에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태양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신체 부위가 이렇게 이제 저렇게 이제 색소가, 멜라닌 색소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수는 늘어나지 않고 세포의 활동이 많이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태양의 노출량에 비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피부색이 검어지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선 노출에 의한 과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태양광선에 만성적으로 많이 노출이 된다. 두 번째, 멜라닌 세포 수는 늘어나지 않지만 세포의 활동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진다. 세 번째, 그 결과로 인해서는 이제 피부가 결국은 검어지는, 꺼멓게 변하는. 이 멜라닌 세포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멜라노사이트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는 늘어나지 않는데 그 세포가 만들어내는 양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멜라닌 색소의 양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색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색소 침착이 이제 너무 또 안 일어나는 경우예요. 저색소 침착인 경우에. 그래서 과색소 침착에서만 반대로 이제 기조세포층에 존재하는 멜라노사이트,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멜라닌 색소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또는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게 되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에는 저기 표현한 것처럼 백반층, 하얀 반점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백반층이 나타나거나 또는 백색증. 백색증은 뭐 우리 호랑이, 백호 같은 경우도 백색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이제 또는 쥐는 쥐인데 하얀 흰색 마우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백색증, 그래서 알비니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염증이 이제 세포 내에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된다고 하죠. 일본에서
뭐 미백 화장품을 갖다 이제 가네보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는데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그 물질들, 그런 성분들이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멜라닌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메커니즘의 문제를 갖다 일으켜가지고 백반증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사회 문제도 되고 또 뭐 배상도 하고 그래가지고 공경을 겪었었던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저색소 침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멜라닌 세포의 이제 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활동? 과정? 이런 것들 중에는 또 특이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뭐 과도하게 증식을 하거나 뭐 이런 그 결과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 일종이 이제 악성 흑색종이에요. 즉 멜라닌 세포의 신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세포가 그냥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멜라닌 세포의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비전형적이고 또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멜라닌 세포의 집단은 우리가 악성 흑색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종양의 일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피부에 있는 피부에 생기는 종양의 일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표피내로 증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심부 쪽에 존재하는 표피 바로 밑에 존재하는 진피층까지도 침범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거죠. 멜라닌 세포의 정상적인 성숙이 이제 결여하게 되는, 즉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사례들로 보면은 색소 침착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제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기미, 멜라스마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미는 짙은 갈색, 또는 흑색 반점, 이런 것들로 경계가 비교적 불규칙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요. 색깔이 균일하지 않고 주로 뺨이라든가, 뺨, 또 눈 주위, 뭐 다크서클, 뭐 그런 형태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이마, 또 뭐 콧등, 이런 데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봄이나 여름철과 같이 이제 햇빛이 강해지는 그런 이제 계절에 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기미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제 기미들 보통 대략 한 이제 80%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피부의 제일 바깥층에 있는 이런 이제 그 표피층에 색소 변화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으로 이 기미들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는 이제 진피에도 이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등이라든가 또 볼, 그렇죠? 눈 밑, 볼 뭐 이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미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기미는 특히 여성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제일 좀 싫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진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특히 이제 폐경기 후에 기미가 이제 잘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이 여성들이 이제 꼭 뭐 폐경기 이후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피임제로 복용하게 되는 이제 경구 피임약들 이런 것들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멜라닌 세포를 갖다 이제 자극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히려 멜라닌 색소를 갖다 활발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그 형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피임약을 끊었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한번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는 이제 결국은 기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멜라닌 색소가 우리 이제 피부에 남아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꽤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가졌을 경우, 임신했을 경우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증가하면서 임신 4, 5개월 정도 되면은 대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얼굴이 좀 칙칙하게 변하는 그런 기미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출산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밸런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기미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예,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 기미도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외선에 의해서 영향을 갖다 이제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멜라닌 세포를 갖다가 자외선들이 자극을 하면서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기미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과잉 생성된 멜라닌 색소 이런 것들이 표피층에 많이 형성이 될 경우에는 표피형 기미, 그 다음에 이제 진피층에 많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진피형 기미. 요 표피와 진피의 골고루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혼합형 기미로 이렇게 표피형이냐 진피형이냐 혼합형이냐. 표피형의 경우에는 겉에만 얇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데 반해서 진피형인 경우에는 이 표피층 밑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짙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인 경우에는 이제 뭐 표피와 진피의 골고루 이렇게 이제 많이 형성이 되는,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면서 그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기미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계적인 조사를 해보면 친척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데 기미가 있을 경우에는 기미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뭐 유전적으로 이제 부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스트레스, 예,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라든가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여성들이 기미가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기미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이 안에 우리 내부의 장기들, 뭐 간이라든가 난소, 갑상선 이런 것들에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 이랬을 때도 광범위하게 이제 피부에 기미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미의 이제 그 특징이고요. 이러한 이제 기미를 갖다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국소 치료 방법으로는 하이드로키론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백 고시형 원료예요. 그런데 이 하이드로키논은 반드시 화장품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고시 원료로. 그렇지만 의약품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또는 4% 정도의 하이드로키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낮은 강도의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포함을 해서, 그래서 어떤 연고제 형태로 이제 사실 의약품으로 팔기도 하고요. 또는 히드록시산이라든가 레티노이드라든가 또 코직산, 알부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약을 갖다 활용을 해서 치료를 갖다 이제 하기도 하고요. 클리스만 처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처방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연고제로 만들어진 그런 약을 갖다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타는 이제 색소 탈피 연고, 미백 연고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바름으로써, 예, 도포함으로써 이제 기미를 갖다가 엷게 만들거나, 또 소위 얘기하는 멜라닌 세포에서 티로시나제 활성을 갖다 억제함으로써 기미가 잘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예방적인 조치를 갖다 이제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또 비타민 A 합성 유도체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 여드름 치료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인데요. 각질 형성 세포의 활동을 갖다가 활발하게 해줘서 필링 효과를 갖다 빨리 각질이 벗겨져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탈색의 효과를 갖다가 높여서, 그래서 이제 기미를 갖다가 제거한다 그럴까, 기미가 엷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보게 하기도 한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미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바로 또 기미에는 그거 이외에도 이제 비타민 C를 갖다 복용을 갖다 이제 한다라든가, 비타민 C가 미백 효과, 또 피부 재생 효과 이런 것들에도 이제 좋으니까는, 예. 또 IPL 치료라고 하는 다양한 유형의 레이저를 갖다 이용을 해서 기미나 잡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전기이온 영동 치료와 같은 그런 이제 이온화된 약물을 갖다가 진피 속에다가 이제 깊이 침투시켜서, 예, 그래서 색소 침착을 갖다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색소 스케일링
초음파 기계를 갖다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피부를 갖다 이제 벗겨내는 거죠. 그쵸? 피부 박피를 갖다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기미를 갖다가 이제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산소 흡수 치료라고 하는 피부에 압력을 주면서 산소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 빨리 요 멜라닌 색소가 예, 이제 그 다른 걸로 변해 가지고 그래야 제거가 되도록 또 세포의 활성을 갖다 높여서 그래서 빨리 밀려나서 그래서 이제 제거가 됨으로써 예, 우리 피부의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예, 요게 이제 기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색소 침착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근깨예요. 주근깨는 이제 프레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그런데 대략 한 1에서 3mm 정도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흑색이나 갈색의 그런 이제 반점들을 갖다 우리가 주근깨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요 맨 끝에 죽은 깨 아니에요. 깨와 같이 반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죽었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검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그 표현에서 유래가 된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렇게 예, 죽은 깨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백인종들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어린 시절에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사춘기를 갖다가 지나게 되면서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앞에 쪽 사진에서 본 것처럼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근깨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주근깨. 이 주근깨의 원인은 제일 첫 번째가 유전적인 그런 요인들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 또는 친척에 주근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거의 주근깨가 이렇게 이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역시 이제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는 조금 더 진해졌다가 겨울이 되면 연해지는. 특히 자외선 중에서도 UVA 영역에는 한 300에서 400 나노메타 사이의 빛에 의해서 영향을 갖다가 많이 받는다 그래요. 이 주근깨의 경우에는 또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을 갖다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형광등 불빛인 경우에도 자외선을 갖다가 이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경우에도 주근깨들은 이제 그 색이 조금 더 진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다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방 및 치료로서는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외선 차단 뭐 어떤 연고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미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라고 하는 그렇죠? 예. 비타민 C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죠. 비타민 C, 아스코르빅 아시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나 피부 손상을 갖다 억제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섭취보다는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도포하는 것이 왜? 우리 피부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대로 그냥 혈액 속에 비타민 C가 녹아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피부까지 침투하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레이저로 주근깨 부분의 멜라닌 색소를 갖다 선택적으로 이제 파괴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취할 수 있고요. 또 IPL 시술이라고 해서 주근깨 부위가 이제 넓거나 또는 잡티성 색소나 또 모세혈관 확장증과 같이 이러한 특징을 갖다 낼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IPL 시술이라고 하는 이런 시술을 통해서 주근깨를 갖다가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지루성 각화증이에요. 이제 노인성 흑자, 아까 흑자, 여기 이제 검버섯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노인성 검버섯인 경우에 이렇게 넓은 범위에 걸쳐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군데군데 검게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신 이런 분들은 이제 손이라든가, 그쵸? 이런 데도 이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검버섯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저런 것들이. 예, 또 얼굴에도 마찬가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로 노인에게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은 피부에 어떤 이제 방어 메커니즘, 방어 기전들의 문제가 생겨서 각질의 표피세포 이런 것들이 국소적으로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색소가 침착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얼굴이나 팔다리에 불규칙한 모양의 이제 검은색 이런 이제 반점들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검버섯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또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90% 정도가 바로 이제 검버섯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광흑자, 주근깨, 단순흑자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주근깨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그 다양한 부위에 걸쳐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지루성 각화증, 노인성 흑자라고 하는 검버섯을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것은 뭐 예방 및 치료는 역시 자외선 차단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축적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노인이 돼서도 이제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검버섯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아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자외선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냉동치료나 전기건조술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레이더 치료 후에 정상 상태가 되기까지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소적인 레티노이드 또는 미백제 또 하이드록산 이러한 복합제제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도 약간 색깔을 갖다가 엷게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TCA 박피라든가 국소 박피술 또 냉동치료, 또, 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인성 흑자, 검버섯을 갖다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예. 요렇게, 노인성 흑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지루성 각화증 형태, 또 광선에 의한 각화증, 기저세포암의 형태, 또 어떤 악성 흑색종 이러한 형태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루성 각화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피부 질환으로 사실은 저 검버섯과 비슷한 것으로 광선 각화증, 기저세포암, 악성 흑색종 이런 것들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엄연하게 저 검버섯하고는 다르다. 즉 광선각화증이나 기저세포암, 악성 흑색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이제 피부 질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엄연히 구분이 되죠, 그렇죠? 또 염증이나 자극 후에 이제 과색소 침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심한 자극 염증 반응, 또 찰과상. 찰과상이 뭔지 알죠? 그쵸? 겉에 이렇게 뭐 쓸려가지고. 예. 우리 왜 어릴 때 보면은 많이 이제 무릎팍이 까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마찰이 되면서 확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회복된 후에도 나타나는 연한 갈색 또는 조금은 짙은 갈색의 형태로 이제 색소가 침착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나타내는데 보통 이러한, 찰과상이라든가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이 의 경우에는 이런 피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5,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은 염증 후에 나타나는 과색소 침착의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러한 이제 염증이나 자극 후에 과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이드로퀴논이라든가 또는 코직산, 또는 레티노이드 같은 자극이 없는 국소도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좀 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 이외에는 역시 이제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기미도 그렇죠. 주근깨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검버섯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염증이나 자극 후의 가색수 침착의 경우에도 자외선을 갖다가 쪼임으로써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자외선 차단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호전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나타냈던 것처럼 국소 도포제, 뭐 도미나 크림이라든가 또 하이드로퀴놀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제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색소 침착의 병리적 변화로서는 악성 흑색종 아까 잠깐 나타났었던 건데요. 이렇게 피부가 어떻게 보면은 괴사하는 그러한 유형의 형태로도 그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점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색소 침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모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니버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우리말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그런 용어가 점이에요. 점. 얼굴에 점이 많다라든가 뭐. 좁은 의미로는 우리 얼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색 계통 또는 어떤 짙은 갈색의 반점이에요. 이러한 것이지만은 요도 모반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모반은 까만 점 위에도 이제 약간 불그레하게 나타나는 점들. 또 푸른색 점, 우리 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또 흰색 계통의 점도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피부의 표피라든가 진피 또는 피부의 부속기관의 이제 기형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이제 모든 점들을 갖다가 다 우리가 모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짜 짙고 검게 나타나는 넓은 범위에 나타나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그래서 A와 같은 유형이 경계성 모반, B번이 복합 모반, C번이 진피내 형성이 되는 그러한 이제 모반으로 약간은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특징들도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색소 침착으로 나타나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멜라닌 색소가 많이 과다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었었는데 이제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백반증, 백색증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의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기저세포층의 멜라닌 색소가 점점 감소가 돼서 나타나거나 혹은 그러한 능력이 상실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 거죠. 이거는 완치가 어렵고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예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에는 그래도 시기가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역 기능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포층의 멜라닌 색소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다. 멜라노사이트, 즉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그런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이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얼굴 전체 거의 대부분 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흑인이에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얼굴 그 전면부가 약간 이제 백반증으로 인해서 하얗게. 그렇지만 이 테두리는 다 이제 검은색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나타나 있잖아요. 이마 위쪽이. 그래서 오히려 저 흑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할 때 짙게 해가지고 검은색으로 전부 통일을 시키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 여기 있는 이제 요 사진은 얼굴에는 거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제 몸에 이제 백반증, 백색증이 나타나는 손, 또 얼굴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사례를 갖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예. 시간이 어느덧 꽤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3교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